기자가 2주 전쯤에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손준호 선수 사태 해결을 예상했다는 그런 글도 온라인에서 많이 축구 팬들 사이에서 회자가 되고 있더라고요. 뭐 당시 관련해서 귀국이 임박했다 이런 뭐 첩보를 전해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취재를 하신 게 있으신가요? 네, 그 당시에 손준호 선수의 거취에 대한 우려가 축구 팬들을 중심으로 다시 일고 있을 때였는데, 네. 제가 이제 믿을 수 있는 경로를 통해서 손준호 선수의 석방과 귀국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정보를 들은 상태였었거든요. 아, 당시 정보는 이제 열흘 뒤 정도면 손준호 선수가 석방될 것이고, 가족들에게도 일단은 그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수준의 정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의 많은 시스템이 그렇다, 이제 종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결정을 철회 갑자기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국으로 완전 입국하기 전에는 사태 해결이 아니기 때문에 귀국하는 순간까지는 이제 손준호 선수의 석방을 공개적으로 알려드릴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제 SNS를 통해서 손준호 선수 사진, 웃는 사진과 함께 이제 좀 가장 어두운 순간은 동이 트기 직전이다라는 문구로 좀 많은 분들의 우려에 대한 답을 좀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게시물이 암시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 암시한 게 맞은 거네요, 결과적으로. 예,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무튼 참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러니까 뭐 외교 문제도 있을 것이고 뭐 중국 사법 당국 체제, 사법 체제나 이런 게 워낙 폐쇄적이라서 뭐 정보 접근조차가 어려워서 뭐 그런 현실적인 걸 감안하더라도 아니 멀쩡하게 카타르 월드컵까지 맹활약했던 K리그 MVP 출신의 축구 선수가 그러니까 공인인데 뭐 이렇게 정말 감감무소식으로 10개월 동안 이렇게 중국에서 구금 생활할 수 있는가 좀 약간 참 안타까운 그런 10개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손준호 선수 관련해서 알려지지 않은 것들도 너무 많은데 기자님께서 좀 취재하신 알고 있는 부분 좀 공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선수는 입국 당일 이제 자정이 돼서야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부산에 도착했고요. 음, 10개월 넘게 떨어진 동안에 훌쩍 자라버린 두 아이가 그 시간까지 아빠를 기다렸고 서로 만나서 뭐 펑펑 울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음, 손준호 선수 몸 상태는 우려보단 나쁘지가 않은데 일단 본인은 가족과 함께 심리적 안정을 가진 뒤에 좀 복귀를 위한 준비에 나서겠다라고 주변에 얘기를 했고 어제 손준호 선수가 이제 본인 SNS를 통해서 거의 한 1년 3개월 만에 자신을 기다려준 팬, 관심을 가진 국민들의 감사 인사를 직접 남기며 활동을 했죠. 당분간은 이게 좀 마지막 노출이 될 것 같습니다. 음. 손준호 선수하고 친한 92년 동갑내기인 뭐 손흥민, 이재성 그리고 그 외에 친분을 쌓았던 많은 선수들이 좀 개별 연락을 하길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는데 손준호 선수는 당분간은 좀 차분하게 있고 싶다고 하면서 가족 그리고 최측근 지인들하고만 귀국 후에 연락을 하고는 지금은 좀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부산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우리 축구협회는 뭐 외교적으로 좀 이게 팀을 가동해서 아무튼 우리 국가대표 대표 미드필드였고 했는데 뭐 했느냐 이런 팬들 사이에서는 서운함이 있거든요 분명히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인 문제 해결 움직임을 초기에 살짝 보여준 것 외에는 좀 네. 없었죠. 아, 물론 뭐 협회도 이제 법무팀을 꾸려가지고 중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접견을 하려고 했는데 뭐 거기서부터 중국 당국과 공안에서 이제 차단을 했다고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이번 문제 해결은 결국은 가족 그리고 이제 선수 개인 에이전트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정부에서는 영사 접견 등을 통해 가지고 혹시나 손준호 선수가 구금 상태에서 좀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막는 것에는 노력을 했지만은 예. 뭐 정부도 그렇고 대한축구협회도 그렇고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뭐 이렇게 개인이 다 해결을 하고 나왔다는 점은 분명히 좀 지적을 받아야 될 건데, 근데 음. 뭐 손준호 선수하고 이제 주변에서는 뭐 그마저도 지금으로서는 어떤 불만도 없다. 지금은 다행히 풀려난 것에 모든 걸 만족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전달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손준호 선수는 앞으로 언제 그라운드에서 뛰는 것을 볼 수 있게 될까요? 예측을 해보신다면 중국으로 다시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네, 이제 중국에 있던 이전 소속팀하고는 계약을 해지를 한 상황이고요. 음. 일단 가장 중요한 문제는 10개월의 훈련 경기 공백이 있다는 점입니다. 네.
이게 뭐 부상하고는 다른 개념의 공백인데 선수 본인이 뭐 일상이 사라진 것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육체적인 회복도 중요하지만 심리적인 회복도 동반이 돼야 됩니다. 저도 손준호 선수하고 여러 차례 만났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선수예요. 네. 그래서 이것도 극복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지금 뭐 벌써부터 K리그 다수 팀들이 손준호 선수가 어떤 몸 상태인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아하. 그래서 손준호 선수가 구금 이전의 어떤 기량이나 몸 상태만 되찾는다면은 새 소속팀 찾는 거는 전혀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월드컵을 준비하는 대표팀에게도 좀 환영할 수 있는. 아까 전에 제가 초반에 얘기 드렸던 이번에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을 갖고 있는 그 수비형 미드필더 포지션에 뛸 수 있는 선수가 바로 손준호 선수거든요. 네. 대표팀에게도 환영할 수 있는 그런 복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축구계가 사실 거의 바닥으로 떨어진 정말 많이 비판을 받아왔는데 어제 태국 3대0 대파 그리고 그 전날 손준호 선수의 무사 귀환까지 해서 뭔가 다시 바닥을 찍고 좋은 소식을 막 들으면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소호정 기자가 두 사안 자세히 분석해드렸고요. 축구 팬의 입장에서 또 선수들도 좋은 활약, 좋은 분위기 속에서 계속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까지 서호정 축구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자를 보내도 결국에는 답이 없으니까 준호 선수와 뭐 준호 가족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지난해 5월 상하이 공항에서 갑자기 중국 공안에 붙잡힌 손준호는 비공무원 뇌물수뢰 혐의로 구금됐습니다. 중국 축구계를 덮친 각종 부패 스캔들 수사 속에서 손준호가 휘말린 건데 정확히 어떤 사유 때문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구속 수사로 전환되며 손준호는 10개월째 구치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야 조용히 풀려났는데 외부에 이 사실조차 알리지 못하고 어제 귀국했습니다.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됐는지 재판에서 어떤 판단을 받았는지 우리 정부도 비공개에 붙였습니다. 중국 정부 역시 어떤 설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오늘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손준호 선수 사건에 대해 별다른 설명 없이 중국은 법치국가라는 말만 내놨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우리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중국 축구의 부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10개월간 억울하게 구금됐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복귀에 관한 부분들 들어온 지 24시간도 안 된 상황이어가지고 그쵸. 모든 것이 좀 말씀드리기 좀 시기상조긴 해요. 손준호는 1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지냈기에 당분간 몸과 마음의 상처를 달래는 일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바로 저도 모르는 번호에서 받았는데 손준호 선수네요. 제가 받자마자 막 우네요. 다 큰 사람인데 막 우네요.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내리기 전까지는 누구에게도 알릴 수 없었대요. 자기 이렇게 됐다는 거 얘기하면 또 무슨 문제 터질까 봐.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